안녕하세요. 강의실에서 다 못 나눈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이어가는 시간.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진행의 아나운서 이용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사회의 다름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윤리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영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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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현재 서울시민대학에서는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실까요? 시민대학에서는 벌써 8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시민학 그리고 윤리 논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과의 인연이 벌써 8년이라고요. 그러면 혹시 시민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건 좀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시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 인기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대학에서 마침 대학에 시민학 강의를 하고 있으니 와서 좀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흔쾌히 수락을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시민대학은 강의로 끝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명예시민학위제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라 저에게도 참 매력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8년째 이어오고 계신 거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명예시민학위제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시민대학의 명예시민학위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학위 평생학습 인정체계입니다. 서울 시민이자 학습자분들께서 지속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고 배움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자긍심을 높여드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시민학위를 받기까지 시민들은 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시민 학사 과정에서는 100시간을 이수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시민 석사 과정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민 석사 과정에서는 200시간 이상의 학습 시간을 충족하시고 그 과정에서 4명에서 5명 정도로 그룹을 구성해서요. 지도교수와 함께 전공 세미나를 약 10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그냥 10주 진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심사, 최종 심사 과정들이 좀 있고요. 그 결과물을 연구보고서나 이제 졸업 형식에 맞춰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명예시민학위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일반적인 대학원 석사 과정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서울시민대학 명예시민 석사 과정만의 좀 차별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식으로 연구를 하는 일반 대학원하고 비교를 하는 게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근데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비가 없고요. 지도교수와 10주간 격의 없이 주말이던 필요한 것들 요청하시고 만나서 상의하고 하는 구조가 대학보다는 훨씬 수평적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는 과정 그리고 성장해가는 시스템이 시민대학의 명예학위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학습 열정도 좀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지도교수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십니다. 오. 지금 몇 년째 네. 일요일 날 밤 9시에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학습자분들이셨는데 자원봉사 일정이 다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통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도 안 되고 일요일 밤.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준비하지 않으면 뵐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요. 너무 알고 싶어 하시니까 필요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시면 이건 어떻게 조사해요? 이런 말씀하시면 그 과정에서 이제 없던 룰도 서로 만들고 방법도 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와, 어쨌든 생업이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근데도 밤 10시부터 배움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는 것 자체가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서울시민이라면 좀 꼭 한 번쯤은 문을 두드려보고 싶은 곳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렇게 시민들과 좀 함께 호흡하는 현장에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 주제 좀 궁금합니다. 네,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60대 전후 학습자분들이 비율상 제일 많습니다.
근데 함께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윤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그리고 탈원전이나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한때는 그 부동산 문제도 다뤘었고요. 존엄한 죽음에 대한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문제. 조금은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들이 제 수업의 주제들입니다. 윤리 논쟁이라는 단어가 전 조금은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네, 윤리 논쟁 좀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걸까요? 네, 윤리 논쟁은 이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차이를 차별이나 혐오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다름을 배척하는 이 습관들, 이런 잘못된 규범들, 이것들을 이제 같이 깨우쳐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윤리 그렇죠. 논쟁의 좀 출발점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오랜 시간 또 윤리 논쟁을 다뤄오시면서 그럼 요즘에 좀 가장 자주 떠올리는 윤리적인 질문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죠. 네. 20대 남녀들을 갈라놓기도 하고 네. 스스로 또 경쟁하기도 하고 이건 결국 정치적 양극화는 윤리적 양극화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갖고 있었던 정체성으로 만들어지는 경향들을 귀속적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다름을 판별하면 이거는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윤리적 논쟁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어떻게 하면 차별과 혐오를 좀 또 완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연구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윤리 논쟁의 목적도 이기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업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윤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강의를 하시면서 이 순간은 정말 좀 기억에 남았다라는 순간도 계실까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요. 네. 강의 내용 중에 동양 철학 쪽의 고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용을 좀 했습니다. 네. 논어를 인용을 했는데 한 분이 동양 철학의 대가셨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그분이 제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듣고자 던지신 게 아니라 평가를 하려고 던지셨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 순간 좀 당황도 많이 했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질문하는 선생님은 좀 아시겠구나. 그래서 기회를 드렸는데 나와서 정말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시민대학의 좋은 강의는 학습자분들과 강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같이 예. 만들어가는 예. 거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려운 질문이 오면 나와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라 그러면 흔쾌히 또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자기소개들을 요청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 하실 것 같은데 처음 만나는 관계신데 나는 어떤 일을 해왔고 어디에 살고 왜 이 강좌를 수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세요. 근데 한번 이렇게 관계를 터놓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인사도 하시고, 저는 참고로 저분은 저걸 잘 하시겠구나, 이분은 선생님이셨구나, 이거를 이제 다 메모를 해놓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분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딱 한 문장으로 좀 소개를 한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습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 예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종합 예술에 대해 조금 더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의의 주제보다 네. 훨씬 더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가는 장이 되는데요. 끝나고 나면 제가 준비했던 강의가 어쩔 때는 좀 초라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훌륭한 가이드를 드렸구나, 훨씬 더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개의 분야가 아니라 종합되어 있는 무언가의 큰 오케스트라 같다는 느낌들을 좀 받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평생 교육 기관 중에서 시민들이 이 서울시민대학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 어렵냐면 너무 많아서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수진입니다. 손에 꼽을 만한 훌륭한 교수님들이 학습자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의도 잘하시고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연구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두 번째는 학습자와 교수자를 잇는 다리가 탄탄합니다. 시민대학 직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강의 현장에서는 학습 매니저들이 교수자와 학습자를 세심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시민대학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이 단지 오늘의 취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다음 장을 만들어가는 준비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 밖에도 좀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교수님과 함께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강의 뒷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